오늘의 책은 인지니어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문학과 예술의 영감을 불어넣는 여신, 이른바 뮤즈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창의성이 일종의 영감을 받는다라고 표현된 것은 이와 같은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른바 리프레이밍을 위한 훈련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프레이밍은 창의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홍콩, 런던, 뉴욕 등 대도시는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가 IT 기업들의 혁신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개인과 기업 간의 상호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트리즈와 함께 1950년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장점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브레인스토밍은 효과 없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과 콘테스트에서 2명의 전문가팀, 1명의 리더가 있는 팀, 그리고 대규모 전문가가 모인 팀 중에서 1명의 리더가 관리한 두 번째 팀의 성적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관리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테스트의 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고객 마케팅 팀의 명칭을 창조적 마케팅 팀으로 바꾸고 팀 내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 책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책의 일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행동하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원칙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프레이밍하라! 리프레이밍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관점 바꾸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관점 바꾸기는 우리가 늘 하던 방식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출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고 할 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에 55분을 사용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는 세상을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리프레이밍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군요. 스탠퍼드 대학교 디스쿨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는 것으로 리프레이밍을 배운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여기에는 관찰하고 경청하고 인터뷰하는 것, 또 왜로 시작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리프레이밍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가 목적은 아닙니다. 시장과 기술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프레이밍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리프레이밍에 실패한 코닥은 파산했고, 반면 리프레이밍에 성공했던 넷플릭스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자극하라. 일본에서는 진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쓸모없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본의 철학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가끔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장면을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가 독특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행위는 적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진도구를 진지하게 실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들은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아이디어는 미친 소리다. 가끔 새로운 아이디어는 외면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결합하고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지고 있는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너리 섹서리언 교수에 의하면 실리콘밸리의 혁신은 개인과 기업들 간의 아이디어가 교환되면서 가능했다는 것인데요. 탁월한 아이디어가 미친 소리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모인다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특정 이미지와 관련된 개념과 물건들을 나열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사용하고 작용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런던, 뉴욕 같은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관찰하고 실험하라. 이번에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관찰하지 않으려고 한다더군요. 물론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호기심으로 관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는 관찰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뇌도 사실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뇌는 생각과 관찰의 갭을 추측하고는 그 사이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찰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창의성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관찰의 경험을 늘릴 수 있는가? 우선 과학자나 예술가들을 보면 여행을 통해 그 경험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한 것은 보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박스를 구해서 이름을 붙인 뒤에 자료를 모으는 것은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 실험하라는 것입니다. 창의성이 있는 사람치고 실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험 정신은 전통적인 교수법과 작업 환경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단지 데이터로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은 실패를 권장하는 환경에서만 만들어진다는 사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제대로 하라!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브레인스토밍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은 1950년대에 만들어졌더군요. 흥미롭게도 같은 시기에 트리지도 만들어졌는데요. 일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고민은 왜 그 당시에 이루어졌을까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해결책을 찾자마자 그 해결책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트리지와 브레인스토밍은 첫 번째 아이디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즉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레인스토밍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더군요. 우선 작지 않은 공간, 적절한 사람들과 적절한 주제는 표현이 애매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단지 아이디어를 만들고 의견을 정리해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펜과 종이, 붙이는 메모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레인스토밍이 쓸모없는 행동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은 이미 알려진 대로 1950년대 광고회사 임원이었던 알렉스 오스본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알렉스 오스본은 그것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인스토밍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브레인스토밍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란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브레인스토밍에 좋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대로 브레인스토밍은 잘해야만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책은 인지니어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스탠퍼드 대학교 디스쿨에서 혁신 과정을 강의하는 티나 실리그 교수가 쓴 책인데요. 혁신을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호였습니다.